사람들이 제일 저한테 배우고 싶어 하는 게 어떤 걸 배우고 싶어 하냐면, 사람들이, 고객들이 읽었을 때 이렇게 설득되는, 사고 싶은 그런 글을 쓰고 싶다라는 그런, 뭐라고 할까, 그런 이제 니즈를 되게 많이 저한테 표하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제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니즈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글을 써서 고객과 연결이 됐는데 만나는데 그 사람이 가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되게 기술에만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 가짜와 기술에 네. 집착하면 결국엔 가짜가 되나요? 기술에 집착하면 흉내를 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카피라이팅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있잖아요. 예, 대표적인 분이 자청이고 예, 그분의 어떤 그분만의 특유한 그런 글쓰기 어떤 그런 어법이 있어요. 예, 뭔가 사람들을 이제 반어적으로 후킹해서 궁금하게 만든 다음에 짜라라라 이제 글을 써나가는 화법이 있는데 사실 요즘에 블로그를 보다 보면 너무 많아요. 예, 그 자청 1, 2, 3, 4가 사실은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 저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그 본질이 그러한 사람인지를 사람들이 만났을 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한 번 만났을 때, 두 번 만났을 때 이게 시간 속에서 진짜와 가짜는 확연하게 구별이 된다는 거죠. 네, 플러스 사실은 그 사람하고 정말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사실은 더 다른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죠. 기술만 흉내내다 보면 그냥 그렇게 그 사람의 기술만 어설프게 비슷하게 따라하는 사실은 따라상이지만 그 사람이 주고자 하는 어떤 가치라든지 본질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쉽게 복제가 안 된다. 요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오늘 제가 예, 대표님 되게 오늘 재밌는 걸 발견했거든요. 예, 대표님이랑 저랑 몇 년 전에 처음 제가 대표님한테 이제 전화를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대표님이 저한테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걸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1시간 콜드콜을 하는 게 다른 거를 1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전환율이 높다. 예, 플러스 고객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나의 관심사이다. 음,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 추가할 게 아니라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네. 사실 저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정말요. 그게 몇 년도예요? 이거가 대표님 제가 3년 전에 예, 전화를 처음 드렸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만 3년이 되어가니까 4년 전이겠네요. 네. 그때 전화를 했는데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여기 또 그 얘기도 있어요. 위험한 비행기는 타지도 마라.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어, 정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 수치심이란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수치심이요? 수치심, 그러니까 예. 이제 콜드콜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아, 거절당하고 예, 그런 수치심과 변동성을 겪어야지 결국 근육이 생기고 단단해진다. 이제 예,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건데 그리고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다. 근데 예, 이게 자기계발서에서 제가 이론으로 읽었던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처음 듣는 얘기가 대부분이었고 예, 고객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대표님의 관심사라고 했잖아요. 예. 제가 요즘 그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저의 고객들의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것보다 안 해야 될 걸 제거해 줄 수 있을까? 음, 몇 년 동안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그걸 다 배웠다고 할 수 없지만 그것들이 조금씩 저한테 좀 스며들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지? 저는 오히려 역으로 낭비 좀 시켜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떤 낭비요? 아니, 왜냐면 저기 고객들이 나한테선 절약되고, 나한테서는 세이브되고, 나한테서는 이렇게 타이트하게 집중하고, 마치 어디 소림사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는 했는데, 밖에 나가면 뭐 유혹받고, 밖에 나가면 맞아요. 뭐 흥청망청 멍청한데 돈 쓰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도 그러면 흥청망청 쓰게 만들까? 근데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어디 가서 다른 데서 제가 시간과 돈을 쓰는 것보다는 대표님과 함께하는 그 접점에서 시간과 돈을 쓰는 게 덜 멍청하다는 게 확신이 있으니까 뭐 진짜 만약에 돈을 쓰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얼마든지 쓰죠.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 대기업들을 보면 네. 대량 생산해서 대량으로 판매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르르 거기에 또 뭐 전환율이라고 하는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네. 우리 일반 개미들이 근접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맞아요. 우리 맞아요. 같은 밑바닥에서 올라오고 뭐 겨우 억대 연봉도 안 되신 분들도 네네. 수두룩한데 그 사람들이 월 천만 원을
우리는 벌어봐서 알겠지만 그 사람들 월 1,000만 원을 되게 큰 생각을, 이게 큰 일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진짜 목표이고 그걸 하나를 꿈꾸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은. 음, 근데 저는 어쨌든 지금 쭉 뒤돌이켜 보면서 음, 제가 잘했던 것도 있지만 제가 좀 놓쳤던 음, 것들이 있는데, 제가 네, 잘했던 거는 다른 거 없이 그 진짜 제가 밑바닥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 네, 같은 사람, 인터넷도 모르고 IT도 모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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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렇게 센스가 이렇게 한국 사람만큼 내가 발달 안 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음, 그런 뭔가 있어요. 저도 지금 제가 다른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보면 거기에 남자든 여자든 센스가 되게 높아요. 근데 난 그렇게 음, 발달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람이 되게 돈을 잘 벌고 그 벌어도 시간도 자유 시간도 많고, 음, 그리고 내가 진짜 마음만 먹으면 갑질할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전화 한 대를 가지고 그냥 음, 단순히 그냥 내가 인터넷, 우리가 소셜 미디어 요즘에 다 하잖아요. 그 네, 중에서도 딱 유튜브 채널 하나를 가지고 구독자 수 한 음, 500명만 채워도 내가 억대 연봉, 진짜 억대 연봉이라고 하는 게 세금 빼고 네, 그 정도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예전부터 끊임없이 콜드콜, 이 전화기 한 대가 사실 그 모든 거를 제거하고 할 수 음, 있겠다라고 하는 그걸 제가 엄청 어필하고 그랬더니, 음, 이게 대량 생산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이미 알려진 그 이론가들이 썼던 책이라든가 그런 거하고 음, 상관없이 음, 좀 장인 정신으로, 예를 들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런 상품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사실 많아요. 예를 들면 구두. 내가 구두 사고 싶은데 음, 어떤 장인은 진짜 손으로 메이크한 구두를 예를 들면 1년에 30개만 생산한다. 음, 근데 그 사람은 그 30개를 팔아서, 물론 고가지만 30개를 팔아서 그 사람은 그렇게 뭐 대기업처럼 엄청 회장처럼 그렇게 커질 생각 안 하고 그냥 장인 정신으로 수십 년 그 구두 하나만 그냥 매년 30개만 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 근데 그 장인 또한 나이 들면서 놓치고 실수한 것들이 있잖아요. 음, 예를 네, 들면 어떤 사람이 구두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음, 저 구두 프랜차이즈 좀 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유혹해가지고 그 음, 사람도 살짝 뭐 술도 마시고 같이 이러면서 약간 그럴싸하게 또 이거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또 오히려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게 뺏기거나, 아, 아니면 뭔가 프랜차이즈가 좀 안 돼가지고 오히려 기존의 생활에서 내가 가져갔던 어떤 그 안락한 어떤 행복한 그런 삶, 자녀라든가 와이프라든가 뭐 그런 어떤 삶을 음, 많이 잃어버리는 어떤 느낌이라. 어, 예, 그래서 뭐 병도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음, 뭐가 잘못돼가지고 또 사채를 써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음, 뭐 어쨌든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사례를 영화뿐만 아니라 실제로 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고 무엇이 운이고 무엇이 실력이고 음, 음, 내가 왜 끊임없이 망하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을, 좀 숨겨진 리스크를 좀 봐내는 것들을 꼭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근데 말을 해서 못 알아듣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손가락질 잘라 나가 봐야 어, 아는 어떤 느낌이라 할까?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인들은 그런 것들을 다 음, 겪으면서 그런 상처 속에서 네, 저는 그 사람이 장인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코치님하고 이 소통하는 가운데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결국 그럼 대기업처럼, 음, 뭐 메신저 사업에서도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을 보면 대기업처럼 같다고 하는 부분들, 음, 슈퍼 개미들의 어떤 지금 상황에서도 보면 보통 좀 운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은 또 희망을 가지고, 음, 집단이 커지면 오히려 개인은 더 프레질해지는 어떤 경우도 음, 있는데, 사람들 그거를 정비례하는지 반비례하는지, 그게 어떤 연관성이 어떻게 통합되어 있는지, 통합되지 않게 봐야 되는지, 이런 걸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요. 어,
그래서 코치님은 그래서 글쓰기라고 하는 이 분야에 들어섰는데 저도 사실 이런 인터뷰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음, 사실 이게 글쓰기가 파워가 엄청난 일인데 네. 왜냐면 제가 이세를 이번에 책을 그거 하면서 몇백만 원 제가 이제 그걸 받았거든요. 인쇄. 인쇄. 축하드립니다. 예, 인쇄를 이제 처음에 나올 때는 이제 청구에 나오고 두 번째 나올 때 또 나오잖아요. 청구에 씨 네. 이렇게. 그럴 때면 거기서 미리 준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게 몇백만 원이면 내가 이거 여기에 10배를 올해 만약에 팔 음,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겨우 천 그렇죠. 건밖에 안 되는데 10배를 타봤자 만 건이잖아요. 네. 그럼 만 건을 팔면 몇 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음, 부수익으로. 나는 뭐 사실 상품이라고 하는 거 내가 한 게 뭐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냥 상품 자체가 나왔는데 이게 잘 홍보되고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그게 꼬리 물고 소개로 해서 책도 그렇게 팔려 나간다고 했을 때 음, 물론 요즘 사람 책을 많이 안 읽지만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팟캐스트 이런 걸 지금 음, 오디오든 뭐 비디오든 자꾸 하잖아요. 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부분들이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책도 안 읽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책이 또 잘 써진 책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음. 상위 1%에 들어간 책이 거의 반 이상 소득을 다 가져가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작가님한테도, 저기 코치님한테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음, 글쓰기가 정말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게 진짜 돈 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음, 글쓰기를 하나를 잘하면 지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음, 그게 사상가든 이론가든 몽상가든 경험주의자든 모두 다 글쓰기에 대한 영역을 분명 이용할 텐데, 음, 그럼 일반 사람들이 왜 글쓰기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까지 생각을 못 갖고 실제로 글쓰기 많은 인내도 필요하고 물론 모든 일이 쉽진 않아. 음, 근데 지금 코치님은 어쨌든 이 글쓰기를 통해서 지금 독서 모임도 하고 뭐 다양한 거 하는데 네. 전 코치님 생각을 듣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대표님 글쓰기의 중요성이라고 말을 하면 안 들어요. 이게 뭐냐면 글쓰기가 사실 응, 이게 어떻게 보면 글쓰기가 본질이잖아요. 그 응. 사람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근데 그거를 글쓰기를 블로그로 연결을 해주거나 유튜브 원고 쓰기 아니면 인스타라고 이렇게 뭔가 그 사람들한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마케팅 도구로 연결을 해주지 않고 글쓰기 뭐 능력 강화를 위한 클래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해야 돼요. 건강을 챙기세요라고 하면 귀를 안 여는데 아픈 사람한테 그렇죠. 당신이 병을 건드려야 이게 결국은 약이 안 그렇죠. 동의해요, 그거는. 근데 글쓰기를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사람들이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절대 그렇지가 돈은 않거든요. 나랑 상관이 있는데 글쓰기 나랑 어,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는 대표예요. 근데 응, 그 대표가 응, 당근마켓에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이사를 어제 대표님 도와주자고 진행을 했잖아요. 응,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응.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견적을 올리면 여러분이 저한테 회신을 주세요. 제가 한 세네 개 정도 회신을 받은 것 같은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대표님하고 제가 연결됐던 이유가 있어요. 왜요?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용건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인부 한 명 가격 얼마 이렇게 탁탁탁 그 필요한 내용만 오는데 이분은 저한테 어떻게 답신이 왔냐면 어, 저 혼자 짐이 많아 보이는데 이거를 다 완벽하게 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 비용에서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다는 거를 제 고객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응, 혼자 이사를 하면 고객님의 짐이 제가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럼 이제 대화가 오가겠죠.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스타트를 그렇게 해주셔서 대화가 오고 가고 근데 사실은 그분도 그렇게 할 필요 없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한다는 게 정확하게 뭐가 포인트죠, 여기서? 여기서 포인트가 견적이라고 하면 대표님 사람들은 돈만 얘기해 주잖아요. 예, 돈과 내가 이 그쵸. 돈이 발생하는 이유, 딱딱하게. 인부 한 명 추가, 가격 예, 얼마 예, 이렇게 그쵸? 예, 맞아요. 이분은 돈 얘기를 먼저 하지 않았어요. 어떤 거냐면 예, 고객님 지금 상황을 보니까 예, 어, 왜냐면 거기에 이제 가격표라는 게 있거든요. 예, 거는 이만큼은 얼마, 그다음에 사람을 뭐 이렇게 더 쓰게 되면 얼마가 있는데 고객들은 그런 것까지 가늠을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이 사람들은 보통 예상을 하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를 고객 관점에서 먼저 질문을 했더라고요. 아, 혼자 이렇게 자기가 이사를 하면 이제 이 정도 안전하게 고객님 짐이 잘 이사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얘기하니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혼자 일을 하시냐 그랬더니 이제 사람이 더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대화가 오가면서 결국 그 다른 사람들은 고객의 질문에 답변만 한 거잖아요. 네. 견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고객 관점에서 상황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글로 쓰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글쓰기라고 하면 대표님 네. 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대표님이 저희한테 고객들한테 하는 멘트가 사실은 다 카피라이팅이라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문자가 카피라이팅이고 고객이 나한테 문의가 왔을 때 인바운드 들어온 건도 사실은 인바운드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익혀서 들어오는 곡이잖아요. 그쵸. 나에 대해서 리뷰도 읽어봤을 거고 내 소개글도 봤을 거고 그런 네. 상태에서 문의가 온 거면 사실은 어느 정도 익혀서 들어오는 물고기니까 잡기가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놓친다는 거예요. 그쵸. 정말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항상 저희한테 고객과 소통하는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카피라이팅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제가 어제 확인한 거예요. 왜 내가 이분하고 거래를 했을까? 저도 이제 그 결정을 하고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뭐 예를 들어 이사를 하는 사람이라 해도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들은 카피라이팅 뭐 이런 거는 좀 생소하거든요. 일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생소한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부끼리 서로 소통하는 것도 다 사실은 그쵸. 서로가 서로한테 마케팅이잖아요. 대화의 질이 삶의 질이라고. 맞아요. 대화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보통 AI로 이제 자막이 막 나오고 하는 거 그게 다 카피라이팅이.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멘트를 치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 그러니까 그 마음가짐에서 대체 어떤 관점으로 사실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대화를 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은 다 각자 나름 열심히 살고 나름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멍청하다는 거를. 근데 어쨌든 돈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돈하고 글쓰기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누구나 항상 지금까지 모든 고대인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 행동으로 설득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누군가 베스트셀러 되는 거는 꿈이고, 그리고 그 자체를 아예 생각 안 해본 사람도 많고, 그리고 책을 쓰고는 싶은데 또 책을 못 쓴 사람도 있지만 아예 내가 왜 책을 써야 돼? 나랑은 거리가 먼 거리야.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또 지금 코치님은 또 독서 모임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 자체를 읽으면 좋겠지만 가장 가볍게 또 시작할 수 있는 게 독서 모임에서 뭔가 몇 페이지만 읽고 들어와서도 같이 함께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지금 MF케어 독서 모임 진행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에서는 또 어떤 만족도를 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좀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 MF케어는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아니면 프리랜서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독서 모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영어 원서 수업을 하시는 한 원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도 다른 독서 모임을 되게 많이 참여했는데 보통 독서 모임은 책 읽고 되게 이런 부분이 좋았어요라고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MF케어는 이게 사실은 MF케어가 제가 또 운영하는 블로그 마케팅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거기에서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MF케어는 책을 읽어요. 그리고 각자 이거를 자신의 자영업 관점에서 연결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객들한테 내 자영업을 더 많이 홍보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마케팅 부분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고객들한테 전환율을 높일까? 전환율을 높인다는 건 결국 클로징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MF케어에서 그런 부분을 사실 굉장히 다른 독서 모임들과 다르게 굉장히 돈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책만 읽어서 인생이 안 바뀌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독서 모임은 약간 이런 거예요. 나는 책을 읽으니까 남들보다 좀 우월하고 지적이고 나는 좀 수준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라는 만족감은 주지만 그래서 so what? 그래서 그게 내 인생에 돈으로 어떻게 연결될 거냐는 거는 연결이 안 돼요. 네, 어떻게 연결해요? 연결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책에서 읽은 내용과 내 자영업을 연결해서 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요. 그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알아서 한다고요? 네, 대표님. 알아서 한다고요, 그거를?
거예요. 책에서 내가 뭔가 읽었으면 예. 자기 자영, 그러니까 어, 어떤 대표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마케팅 교육이 좋았던 이유가 다른 데 가서 교육을 배운대요. 블로그 예. 제목 이렇게 쓰는 거고요. 글 이렇게 쓰세요 하면 돼요. 근데 자기 거에다 연결이 안 된대요. 왜냐면 내 그쵸. 업종은 레터링 케이크인데 그 사람이 내 케이크, 레터링 케이크 이런 어떤 곳의 사례를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이론만을 얘기하는 건데 이분한테 필요한 건 사례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내 거에다 적용하면 이 글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고객의 마음에 뭐 공감을 해주라는데 레터링 케이크를 찾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고민을 갖고 찾는지 이게 자기 스스로 그쵸. 이게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책을 읽어도 어떻게 내 자영업으로 이걸 연결하지가 어려운데 저는 그거를 제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거든요. 아, 거의 뭐 단순히 독서 모임이 아니라 그냥 그 독서 모임 자체를 가지고 그 고객들의 어떤 생각과 그 사람의 네, 커리어에서 요 사례에 대한 부분들 심지어 그거 통합시켜주고 그거를 네. 꼭 집어가지고 음. 찾아주는 역할. 근데 찾아주는 것 또한 코치님이 직접 찾아주는 건 한계가 있지 않아요? 이거를 제가 물론 찾아주는 것도 있는데 찾아준다는 게 질문을 해요. 계속해서 질문을 예, 그 사람 입에서 이런 상황이 이래요, 이런 상황이 이래요 답변이 나오면 사실은 답을 자기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되게 매력적인 장점이라는 걸 남들은 이렇게까지 하지 그쵸. 않는 게 그쵸. 그쵸. 몰라요. 예, 이 정도까지를 그 사람들은 그게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감이 없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많은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것 음. 같아. 왜냐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자기 것만 들여다보지 남의 거 끼웃거리지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나는 이 정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하는지를 사실은 경험을 해봐야 우리가 비교라는 걸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보통 남의 거 가서 그렇게 내가 사서 먹어본다거나 가서 방문해서 경험해본다거나 안 그래요. 생각보다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래. 왠지 뭔가 그러니까 식당 같은 건 그래도 괜찮아.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 학원인데 다른 학원에 가서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다른 학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사례를 수집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의 불만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만족한 사항들을 수집해서 고객들이 이런 니즈가 있구나, 이런 불만이 있구나를 좀 우리가 파악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학원할 때 그걸 한 번도 안 했어요. 음, 그냥 내가 내 걸 잘하면 됐지. 굳이 남의 걸 내가 끼웃거려야 돼? 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내 셀링 포인트, 내 강점을 찾으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무엇이 강점이구나가 판단이 되거든요. 음,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소비자를 경험을 해본 경험도 있으니까 비교해서 사례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되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데 그게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 아닌 것들이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작은 자영업자들만이 할 수 있는 진짜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하는 그 특별한 일들이 있어요. 대기업은 절대 맞아요. 동의해요. 없는. 동의해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기업 자체는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망하든 뭐 어떻게 되든 기업이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가도 왜냐면 기업이라고 하는 건 진짜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장애인은 지극히 개인이기 때문에 그 소소한 그 감정을 모두 다 그걸 되게 퍼스널하게 받아들이는 게 개인이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장애인 정신을 가져가면서 근데 또 우리가 주변엔 다 대기업들의 상품들이 그냥 상품과 서비스로 우리가 가득 찬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가끔씩 장인 정신을 까먹고 그걸 따라 하려고 하다가 있어요. 밥도 안 되고 죽도 안 되고 뭐 그거 되는 것도 있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가 제대로 집중하기 위해서 또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리스크를 테이크하지 않기 위해서 굳이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 노출돼 가지고 물론 경험해봐서 좋은 거 있지만 그러다가 쫄딱 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남들 걸 따라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장점도 있는데 남들 걸 따라하다 보면 내 장점이 없어지고 오히려 내 단점들이 더 많아지고 리스크가 더 많아지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세요?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거에 대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흉내낸다기보다는 저는 어느 정도 내가 진짜 아무런 경험이 없으면 초반에는 사실 어느 정도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벤치마킹이라기보다는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 사실 누군가한테 왜 돈을 내고 배울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예, 그래서 뭐 사실 저희가 PCM에서 배운 것도 그렇고 교육에 투자하는 이유가 내가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먼저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배울 수 없는 되게 소소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는 굳이 누가 알려주지 않고, 근데 나한테는 되게 중요한 기술이야. 예를 응, 들어서 학원을 운영할 때 상담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교육해주는 그런 교육은 없었어요. 예, 상담 교육은 없었는데, 내가 아무리 블로그 잘 써서 방문을 왔어도 내가 이 사람 등록을 못 시키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원장들 중에서 그런 전환을 못 시키는 사람들이 사실 주변에 되게 많았거든요. 응, 근데 일단 마케팅 자체도 흉내내는 것 자체가 조금 그랬던 게, 대기업 마케팅은 학원으로 예를 들면 무료 체험을 시켜요. 어떤 근데 거요? 무료 체험을 되게 나쁜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악의 마케팅이에요, 교육 예, 업계에서는. 근데 작은 동네 학원들이 이걸 따라해요. 어, 그게 그러면 무슨 사실 그에 체험이에요? 대한 무료 체험이? 무료? 무료 체험 아, 수업을 무료. 하는 아, 예, 1주, 2주. 예, 그러니까 흉내를 내다 보면, 아까 대표님께서 흉내를 내다 보면 자기 장점이 그렇죠, 없어, 그 말씀을 그렇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딱 그런 사례인데, 대기업에서는 그걸 해도 손해가 없는 게, 그 사람들은 어차피 그 근처 학원에다 아이를 갖다 그냥 꽂아주면 그만이고, 본인들은 이 학원이 월 내야 되는 과금에 대한 비용만 일정 부분 충당을 하면 되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한 단돈 10,000원, 20,000원짜리 마케팅인 거예요. 근데 학원 입장으로 이게 전환이 되면, 이 아이가 왔을 때 오롯이 이 아이의 그렇죠, 이곳에서 시간과 공간을 보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학원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그 10,000원, 20,000원짜리 마케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생각해야 돼. 누구는 돈 내고 여기서 배우는데 누구는 공짜로 와서 배워. 그리고 공짜로 일주일을 체험한다고 과연 그 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절대 없죠.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일주일을 공짜로 체험했기 때문에 저기, 그 학원의 입장에서는 네, 만약에 그 아이를 학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수강생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맞아요. 들어오지 말아야 될 수강생도 있거든. 그럼요. 그럼요. 들어오지 말아야 할 수강생이 그 일주일 체험하고 그냥 음, 어설프게 들어왔다가 맞아요. 뭐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 수강생들 때문에 또 다른 수강생 이미 기존에 뭐 좀 괜찮았던 수강생들 또한 잃게 되는 어떤 경우가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흐름이 물이 들어오면 기존의 걸 다 오염시킨다고. 맞아요. 그런 마케팅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체험을 해야만이 아, 이게 숨겨진 리스크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데 이런 팟캐스트 이런 오디오 같은 거, 인터뷰 같은 거 듣지도 못하고 이런 거 어디 찾아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저렇게 저렇게 따라 한다고 했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그런 시나리오는 비슷비슷하거든요, 거의 다. 네, 음, 그래 무료로 만약에 뭔가 체험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우리가 얻는 것과 잃는 거, 물론 맞,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 잃는 거를 그 시나리오의 그 맥락에서 그 컨텐츠에서 그게 어떤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 다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결국 사람들 몰라서 음, 진짜 방금 얘기했듯이 대기업에는 만원 2만 원인데 음, 사실 뭐 장인으로서 혼자 그 동네 그 가게에서 뭔가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그 만 원, 2만 원이 아니라 그게 맞아요. 100만 원,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음. 엄청난 그리고 손해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나쁜 게, 고객 입장에서는 무료니까 아무런 리스크가 그렇죠. 없어요. 없어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책임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 이제 고가의 학원인 경우에는 비싸니까 못 다니는 거야. 근데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어. 그런 경우에 살짝 이런 거를 이용해서 다녀봤다? 약간 이런 맛배기 느낌을 그렇죠. 하고 나가서 쓸데없는 이상한 소문을 낼 쓸데없이,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야, 내가 가봤는데 별거 없더라. 뭐 이런 식으로. 예. 저도 근데 그래서 공짜를 저는 거의 제 공짜는 다른 사람들의 공짜와는 또 차별이 다르겠지만 음, 저는 웬만하면 공짜를 이게 뭐라고 하지? 이런 소셜 미디어에서는 공짜로 퍼주되 음, 내가 직접 퍼스널하게 장인으로서 음, 개입했을 때는 진짜 공짜로 저는 하지 말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음, 왜냐면 이게 글쎄 사람마다 레벨이 있겠지만 음, 그 내가 평소에 사실은 이게 나누고 하는 것들이 네, 별로 없으면 음, 그것마저도 공짜를 해야 돼요. 왜냐면 저는 그 음. 기간이 무려 7년에서 9년이 걸렸거든요. 아,
돈을 내가 받아도 돈을 다 쓰면 공짜보다 못하는 돈을 내가 그렇죠. 그렇게 가져갔기 때문에. 근데 그 세월이 저는 오히려 지금의 저를 만들었지만 또 음, 누군가는 나보다 더 오래 걸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음, 그리고 오랫동안 돈을 어느 정도 내가 유지를 했는데 네, 돈을 하강국면을 타기 시작하면 돈을 지금 잃게 되는 어떤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대부분 보면 그 말 그대로 물론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하지 않고 자신한테 투자하지 음, 않아서 그 다음에 대한 이게 요즘에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음, 예전처럼 대학교 졸업하면 평생 직업을 가지고 이런 게임이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그렇죠. 요즘엔 다 영업이란 말이에요. 음, 모든 업종의 그 맞, 탑에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탑에 있는 돈을 벌기 위해서 모두 다 음, 영업에 대한 시장 개척을 해야 되는데 음, 그 시장 개척하려면 시장 개척할 수 있는 생각이 닿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닿잖아요, 사람들이. 음, 그게 지금 이게 전반적인 맥락으로 이게 다 통합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음, 공짜로 주는 부분들 또한 음, 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음, 저는 어쨌든 지금 코치님하고 이런 통화를 하면서 제가 느껴지는 바는 세상에 이렇게 코칭을 해서 그 네, 사람들의 비용을 절감해 준 사람도 있는데 그게 얼마 됐든 간에 음, 사실은 좀 귀담아 듣고 좀 한번 들어보고 이게 사실을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음, 저는 마지막으로 코치님 꼭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니, 사람들이 요즘에 그 교육에 몇 푼 투자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고 계속 어, 뭐 엄청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코치님의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MFK를 진행하고 네, 글쓰기 가르치고 뭐 이거 다 하는 거에 있어서 음, 지금 항상 또 우리 계열이다 보니까 지금 아마 제일 저렴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예, 뭐 몸값이 더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가는데 또 거기에 맞는 사람도 받겠지만 근데 음, 지금 아마 코치님한테는 그래도 예, 이걸 듣는 사람들은 음,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그나마 지금 희망을 가지고 우리 계열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팀으로 이렇게 좀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실제로 했을 때 예, 저도 웬만한 사람은 코치님 하지 않잖아요. 음. 예,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 적극적으로 좀 코치님이 예, 이런 수강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음. 부분들이 왜 그런지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수강이라는 게 대표님 뭐 제 수업을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일반적인 제 수업이요? 네,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자영업할 때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게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 건가? 이게 맞나? 네, 이거를 물어볼 데가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근데 물어볼 누가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 근데 이제 또 약간 이런 거 있어.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박스 밖에서 소비자 관점으로 못 봐요. 네, 그래서 나와 다른 업종을 하는 나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 누군가랑 어떤 그런 인맥을 갖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제일 쉬운 게 사실은 교육에 돈을 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도 대표님 말씀하시는 걸 느끼는 게 저는 계속해서 교육을 들어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를 보는데 사람들이 왜 돈을 쓰지? 왜 돈을 안 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고객한테 세일즈를 하지?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보는 거예요. 네, 네, 그 제 입장에서는 그냥 그까짓 거 푼돈 30만 원인데 너무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물어보고 너무 따지고 야 이렇게 돈 30만 원 지불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전제 조건이 많아서 과연 이 사람들이 고객한테 물건 팔 수 있을까? 그렇지. 아니 자기들이 이렇게 구매하는데 이렇게 신중한데 30만 원 때문에 집이 망하진 않잖아요. 근데 네, 진짜 거기 보면은 우리 집을 무슨 진짜 네, 네, 내가 집을 팔아서 투자하는 거 수준으로 네, 사람들의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똑같은 교육이라고 제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교육이라고 해서 똑같은 효과 절대 못 얻어요. 네, 왜? 사람마다 출발점이라는 게 다르잖아. 그 사람은 앞에 예를 들어 저는요 그 교육 같이 클래스에 들어있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왜? 저는 이미 5천만 원이 넘게 교육에 써봤던 사람인데 또 무언가 새로운 관점 아니면 제가 경험하지 못한 거를 경험하기 위해 그 돈을 쓰고 인맥을 얻으려고 돈을 쓰는 거거든요. 이 그러면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 거를 먹튀했던 애들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 걸 먹튀했던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5천만 원을 교육비에 써본 적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아,
속상하네요, 대표님 진짜. 예, 속상하네요. 예,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돈을 썼는데 예. 그래서 그 교육들이 저에게 다 저에게 다 뭔가 제가 원하는 결과값을 줬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절대. 진짜 절대 그렇지 않고 가장 많은 돈을 썼던 어떤 교육은 정말 뭐라 그럴까? 그냥 비용 대비 투자 가성비라고 따지면은 절대 그 이득이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은 대표님 아까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결국은 통합인데 하나하나가 그냥 쌓이는 거예요. 누적돼서 쌓이는 거고 그죠, 누군가는 여기서 터지는 거고 누군가는 다음에 터지는 거고 누군가는 그쵸. 더 시간이 필요해. 왜? 그동안 내가 인생에 나한테 투자라는 걸 안 해봤거든. 자영업도 안 해보고 그냥 평생 월급쟁이로 살다가 갑자기 내가 뭐 교육 하나 투자해서 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한 없어요.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적어도 제가 교육에 많이 써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교육을 한 번도 투자 안 해봤어 이런 사람을 좀 싫어요. 왜냐면 잃어봐야지 나를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쵸. 알고 본인이 여기저기서 틀려보신 분들은 제 교육을 들었을 때, 야, 진짜 찐이네요. 어떻게 진짜 겨우 이 비용 받고 저희한테 이렇게까지 다 퍼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비포가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 남친이 없는 사람은 현 남친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모를 수 있거든요. 모르죠. 몰라요. 몰라요. 비교군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약간 전 실패 사례가 있는 분들은 저의 가치를 더 알아보실 거예요. 맞아요. 다른 데서 내가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왜 내가 도대체 블로그 글 한 줄도 못 쓰고 도대체 유튜브 하나도 못 찍고 내가 왜 이렇게 끝났나. 한 가지 제가 대표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PCM의 수강생이셨다가 잠깐 떠났어요. 잠깐 떠났다가 다시 어떤 일을 계기로 돌아와서 MF케어 수강을 하시는데 예전에 모 화장품 판매업에 종사했던 분이거든요. 네. 혹시 대표님 아시겠죠? 예. 그 분인데 돌아와서 예전에는 그 모 화장품에 대한 막 그런 얘기를 찍었는데 돌아와서 스토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또 그분이 처음에 왔을 때 진짜 아무리 찍어도 그분이 유튜브 인생의 조회수가 100회 정도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자 막 40명. 근데 지금 돌아와서 영상을 몇 개 찍으셨고 최고 조회수가 2,000이 넘었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 대표님 항상 그러셨잖아요. 내 이름 석자를 높이라고 맞죠? 이름 석자를 높이는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지금 조회수가 1,600개가 넘게 나왔어요. 구독자 100명도 안 되는데. 대박이죠. 대박이죠. 정말 대박이죠.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저는 잡이 없이 들어오신 분한테는 직업부터 구하는 것부터 같이 찾아드려요. 돈 벌 거리가 없는 사람은 돈 벌 것부터 찾아드리고 직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섹시하게 세일즈 마케팅에서 자기를 다음 포지션으로 올릴지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분 마케팅에 지금 어떤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문제고 여기에서 당신이 매출을 높이고 고객들한테 예를 들어 더 좋은 상품을 더 잘 판매할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제품 판매 패키지까지 같이 만들어줘요. 정말요. 좋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 모든 기운을 싹 다 끌어서 고객들에게 주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 하나만을 드려요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사실은 정해놓고 독서 나누기만 하면 저는 쉬워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이득을 얻어가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득을 얻어나지 못하면 결국 내가 손해고, 그래서 맞아요. 결국에는 내 고객들 만족도를 넘어서 고객들을 진짜 성공시켜야 되고, 고객들을 조금이라도 그 사람의 포텐셜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올려야 되죠. 그래서 맞아요. 올려서 어느 정도 올리면 또 나중에는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물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에너지를 계속 거기에 집중시키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고, 그게 정말 좀 이 사람만 괜찮다면 마탱이가 쉽게 안 갈 거예요. 근데 보통 제가 겪어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못 벌어봤던 사람 돈 벌게 만들면 마탱에 가는 경우는 거의 대다수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냥 걱정되는 건 일단 뭐겠어요. 이제 사람들이 뒤통수 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 뒤통수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지속할 거냐. 왜냐면 멈추면 둘 다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멈추지 말고 코치님이 계속 이렇게 지속하는 그 모습을 저도 꼭 지켜볼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꼭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보통 이제 자영업 하시거나 세일즈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은 그러니까 제 교육 하나
를 들어서 저도, 그러니까 제가 잘해서 저는 이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대표님이랑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어, 누구보다 가장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나름대로 제가 되게 잘 살았고 똑똑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사실은 너무 힘들고 아팠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아픔의 시간과 상처의 시간과 그런 약간 작은 실패, 시행착오들 이런 거를 견뎌내는 시간이 없었으면 제가 이런 어떤 글쓰기 코치라는 이런 새로운 분야에 지금 오늘의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저는 사실 알성 대표님께서 끌어주시고, 그러니까 끌어준다기보다 푸시였죠. 밀어서 정말 푸시를 통해서 저희가 변화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거랑 이런 누군가가 내 옆에 없는 거랑 인생이 너무 달라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더 나아지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큰 틀에서는 사실 알승환 대표님을 찾는 게 맞고 내가 자영업을 하거나 세일즈를 하는데 그래도 내가 뭔가 조금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 하나라도 익히고 싶고 책을 읽었는데 책만 읽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내가 뭔가 섹시한 관점으로 내 삶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통찰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저를 찾으시면 분명히 그까지 큰 돈으로 정말 계산이 안 되는 이상의 가치를 얻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네, 아주 좋아요. 010-2224-1714로 전화 드리면 되죠. 네, 맞아요. 010-2224-1714. 좋네요. 오늘 마치 라디오 방송 같이 되게 재밌게 잘했고요. 저도 마지막 한마디 하자면, 코칭이라고 하는 영역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네. 아무나 또 이런 내용을 듣고 배우고, 이런 시나리오 얘네 뭔가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아무나 코칭 영역에 뛰어들어서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도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게 갈고 오고 닦아오고 하는 부분들이라서 함부로 개입하면 한 사람의 인생에 진짜 승부의 책임이 없이 무책임하게 그냥 말로,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말로 하지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되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 승부의 책임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되게 싫어하는데, 장인 정신을 가지고 코칭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겉으로 봤을 때 잃는 돈은 얼마 없어. 예. 근데 이제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잃는 돈이 엄청 많을 수도 있고. 예. 겉으로 봤을 때는 오직 달콤하고 이익만 보여. 근데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너무 리스크가 큰 상황에 들어올 수도 있고. 이거는 모두 다 들어가 봐야만 아는데, 근데 들어가 봤을 때 내가 최소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에너지, 이런 동기부여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뭔가 그런 최소한 희망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고 너무 꼬치꼬치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그냥 이걸 경험하다가 아니면 그 돈 몇 푼 잃어봐도 사실은 별거 내 인생에 달라질 거 없거든요. 그럼요. 그런다고 해서 또 내가 몇 푼 긴장도 안 되는 돈을 지불한다고 했을 때는 또 그만큼 집중도 안 돼요. 예, 그래서 무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저도 무료로 제가 유튜브 컨텐츠도 많이 무료로 풀고 많이 주고 이렇게 해도 사실 무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듣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가 만약 정장 딱 입고 세미나를 딱 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을 때 듣는 거랑, 맞아요. 예,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뭔가 제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컨텐츠, 삶의 질이 대화의 질이라고, 대화의 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그래도 그 분야에서는 많이 노력하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 대화하는 부분들을 보통 유튜브 시청하신 분들 무료로 손가락 갖다 하면 듣는 사람들의 과연 태도가 어떨까? 물론 태도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거의 다 뭐 듣다가도 갑자기 뭐 누가 부르거나 옆에 애기 울면, 예, 그냥 바로 끄고 뭐 그거부터 맞아요. 할 수도 있고, 그냥 우선순위에 대한 중요성은 사실은 여기에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그걸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코치님의 어떤 그런 지금 생각에, 그리고 또 코치님이 또 그렇게 고객들을 도와주고 거기에 좀 희열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네. 저도 스스로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더 앞으로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음, 사람들이 더 홍보돼. 저는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적어도 난 테이커가 아니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 테이커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저는 이제는 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매처라든가 기버 같은 사람들은 네. 이게 확실히 내가 테이커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알 것 같더라. 예. 아, 왜냐면 테이커들은 네. 테이커들은 계산법이 뭐 왜 그런지 그 사람들이 진짜 원래 그게 마음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음, 테이커들은 진짜 말 그대로 테이크 하는 게 너무 크고 크기 작기 각기 부호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테이커는 자기가 주는 거에 비해 너무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를 난 그 사람 입장에서 난 그걸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그렇고 어,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만약 그게 계산법이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받은 만큼 줬다고 또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는 테이커가 어떤 생각 로직으로 살고 음, 있고 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고 왜 그 음, 사람이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어 전혀 이런 것들을 봐내지 못하는 이유를 나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음, 옆에서 네. 대부분 사람들이 저는 테이커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 보니까. 근데 내 옆에서 기본은 아니에요. 음, 그치만 매처급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 난 그게 보이더라고. 예, 왜냐면 매처급들은 실제로 그 테이커들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왜? 기버들은 테이커를 못 알아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웃겨. 근데 매처급들은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네. 테이커들을 알아보는 거를 단번에 알아보고, 그리고 저기 뭐야, 기버들을 심지어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왜냐면 매처들은 테이커를 또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처들은 철저하게 테이커를 자기 삶에서 잘라내는 그 역할을 그동안에 해왔더라고요. 근데 매처들은, 근데 기버를 딱 봤을 때는 기버가 사람으로서 더 마음에 들면 기버 주변에 있는 테이커들 다 죽여버리고 다 멀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런 로직으로 저는 원래 바라보지 않았거든요. 아, 왜냐면 사람으로 바라보면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이시죠, 예, 대표님은? 잘 못 보시더라고요. 예. 근데 네.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 진짜 음, 이런 어떤 알고리즘으로 바라보니까 좀 이해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가 캐컨지, 매천지, 뭐 기본지 어쨌든 대부분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 제가 겪어봤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테이커가 많기 때문에 아, 테이커들은 테이커들은 어쨌든 그 테이커들이 생각보다 또 잘 사는 테이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죠. 테이커들이 못 산다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제가 가만히 그 사람의 지출, 그 사람의 하는 생각, 그 음, 사람이 뭐 다양한 어떤 이런 것을 봤을 때 테이커들은 확실히 어떤 푼돈을 모아서라도 음, 실제로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잘 음, 산다는 개념 또한 모호한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그쵸. 생각하는 잘 사는 거고 그 사람이 그 남들이 봤을 때 잘 살아 보이는 거랑 또 다른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영상을 이 오디오 이런 팟캐스트 시청하신 분들은 적어도 내가 테이커는 아닌지라는 의심을 어느 정도 음, 하면서 네. 뭔가 푼돈을 내가 구매하고 뭔가 이런 MF 케어라든가 이런 음, 글쓰기를 배우기 위해서 이런 준수 코치님을 이제 분명 여기 010-224-1714로 연락할 거 아니에요? 음, 사람들이. 연락하더라도, 음, 내가 테이커라는 가정 하에서 좀 이렇게 소통해보면 결국에는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 들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가 받아갈 것만 생각해서 음, 따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 사실 진짜 5천만 원씩도 투자하고 또 수많은 경험과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푼돈 받고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상대방도 관대했으면 음, 좋겠다라는 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꼭 준수 코치님한테 글쓰기를 배우고 싶고
음, 이 서비스, 독서모임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내 자신을 찾고 싶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어떤 이런 배움을 좀 함께 하고 싶다. 좀 네, 소속감처럼 좀 이렇게 함께 하고 싶다 하면 010-2224-1714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